안녕하세요. 토실댁입니다. 우리 집 돈 관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이번 주엔 저희 집 가계부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달 7월 소비 내역을 엑셀 양식에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가계부 다이어트 함께 해봐요. 그리고 제가 절약하는 과정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3가지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시트를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양식이 괜찮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 시트가 있어요. 세부 항목은 각 가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는 수정해서 사용했어요. 크게 주거 생활비를 입력해주세요.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식비랑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육아 교육비까지 쭉 입력하시면 돼요. 식비부터 보면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재료 비용이 40여만 원, 쌀값 72,000원, 지난 7월의 경우 외식비가 10만 원 남짓 나왔어요. 육아비는 기저귀까지 7만 원 들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생아 때부터 육아에 많은 비용을 쓰는 건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사랑으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 믿고요. 어릴 때 좀 더 아끼는 게 결국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 초부턴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지정해서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현재 4살 남자아이라고 해요. 저도 수입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금액은 신랑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매달 남편 용돈과 후원금 제외한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각각 통장에 용도별로 돈을 분배해서 사용해요. 바로 옆 시트를 클릭하시면 1년간 비정기 지출 적는 칸이 있어요. 하나씩 입력하시면 한 달에 얼마를 따로 모아야 하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경조사비 마련하는 방법은 위에 해당 영상을 링크할게요. 참고해주세요. 가계부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은요. 우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비용만 줄여도 1년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생활비에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선 가장 대표적인 게 집밥을 해먹는 거죠. 말이 쉽지 때때로 귀찮고 어려워요. 집밥 해먹기와 함께 외식을 줄이기로 하고 기준을 정해보세요. 외식 횟수와 금액 범위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은 주 1회 외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금액 범위는 3만 원 내외고요. 그런데 가끔 밥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외식을 추가로 하고 싶다면 이걸 2번으로 쪼개요. 한 번은 반찬을 사 먹고 한 번은 외식, 또는 외식을 반찬처럼 테이크아웃해서 먹기도 해요. 물론 특별한 날엔 외식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식비는 이처럼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실행해 가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엑셀 양식 주소를 링크할게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집 지출 내역 점검하면서 가계부 다이어트 함께 해봐요. 저는 평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치만 아끼지 않는 항목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턴 제가 지나치게 아끼지 않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절약하는 데가 절대 아끼지 않는 3가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저는 먹는 건 건강하게 먹자는 주의예요. 오늘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먹는 게 우리 몸과 직접 연결된다고 믿어요.
저희 집은 식비가 많이 드는 편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아끼려고 하진 않아요. 적당한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건강에 나쁜 건 줄이고요. 무엇보다 집밥을 할 때 좋은 재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두 번째는 휴식 비용이에요. 집에 있는 아기 엄마가 무슨 휴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육아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아기 낮잠 시간에 잠깐이라도 유모차 태워서 산책을 하거나 작은 카페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얻는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카페 가서 쓰는 커피값이 아까운 돈이었어요. 모으면 큰 돈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을 나에 대한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작은 금액이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게 있어요. 휴식 겸 생각 정리도 하고요. 공부, 책 읽기 등등 새롭게 나를 채우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카페에 가면 1, 2만 원 남짓한 금액이 나가는데요. 이 금액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아기의 책 비용이에요. 저는 다양한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해 읽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소장하고 싶은 책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여유가 되는 대로 그때그때 구매하는 편이에요. 책 한 권에 15,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한 마리 값과 비슷하잖아요. 그 비용으로 저자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기 책도 저렴한 중고로 두세 달 간격으로 구해주는데요. 저에겐 책 속의 그림 보면서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같이 그림책을 보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성향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요즘엔 아기 책도 깨끗하게 보고 되파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고책으로 구해도 엄청 새 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무조건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만 구했는데요. 요즘엔 요령이 생겨서 몇만 원 더 주더라도 상태가 좋은 걸로 구하는 편이에요. 이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배움에 대한 비용은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께선 절약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절약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우리 집에 꼭 맞는 가계부 다이어트 함께 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나를 위한 특별한 소비 항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께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